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장수 부근에서는 화물차에 화재가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갓길로 옮겨서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6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가 발생해 1,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여파로 기흥부터 정체가 심하고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교통량이 늘면서 미사에서 남양주 요금소 그리고 화도에서 서종까지 정체입니다. 이후로 강촌 부근 4km 구간과 또 남춘천에서 동산 요금소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를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밖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21km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용인에서 양지터널 그리고 호법 분기점 부근 정체가 심합니다. 더 가서 원주 부근 6km 구간에서도 밀리고 있고요. 광주 원주 간 고속도로는 초월에서 초월 터널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문자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시사본부는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지난 금요일 일본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가기에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많은 뉴스들 좀 다뤄봤습니다만 여러 기업들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 지난번에 7월 초에 있었던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서 또다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로 30년을 근무하신 분입니다. 얼마 전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요.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계시다가 최근에 그만두셨어요? 네, 사임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만두신 거예요? 상당히 아쉽고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 달 전에 이 일본의 소재 규제 이슈가 발생되고 나서 네. 당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예, 그래서 이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저한테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임을 하고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지금 막 왔습니다. 예. 조금 전에 회의가 끝났습니까? 네네. 예. 어떤 얘기들 나눴어요? 이제 특위위원들도 예. 경제 분야, 또 산업통상 분야, 저같이 산업 분야, 또 역사 분야, 더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또 합류를 했고 이 문제를 정말 전방위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특위위원들도 늘고 또 이제 회의도 좀 더 자주 하면서 이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네. 주말 이용해서 일본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제가 최근에 참의원 선거 때도 다녀왔고요. 예.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한 날도 우연하게 그날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네. 어떤 분들 만나신 거예요? 뭐 특별히 개인적인 일로 가신 건 아닌 것 같고. 개인적인 일 플러스 예. 약간의 공적인 일 이렇게 함께 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네, 주로 이제 일본 현지 기술자들, 또 저랑 함께했던 엔지니어들, 또 기업가, 또 일반 국민들, 자영업자들 다양하게 좀 뵀던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님들도 뵀습니다. 네. 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30년 가까이 반도체 엔지니어로도 근무를 직접 하셨어요. 네. 이번에 7월 초에 일본이 처음에 수출 규제 조치로 들고 나온 것이 반도체 소재 관련된 3가지 품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솔직히 저희들은 감이 잘 없어요. 네. 게다가 이번에 또 백색 국가 배제까지도 지금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 3가지 소재 규제 그 부품을 가지고 나왔을 때 아마 그것을 아는 사람은 반도체에 몸담았던 사람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플로린 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또
불산. 에칭가스. 예, 예. 예. 그 세 가지를 보면서 저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 우리가 디램과 낸드 플러시 같은 경우가 거의 70-80%전 세계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일본에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근데 우선 이제 플로린 폴리미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직접적인 재료라기보다 디스플레이용 차세대 그것도 제품이죠. 디스플레이용이고 어차피 디스플레이도 우리가 반도체가 있어야 네. 디스플레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반도체라고 보여집니다. 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포토레지스트와 에칭가스가 가장 중요한 공정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물질인데 네. 이것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특히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가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에는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193나노 이하 파장으로만 사용되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PR입니다. 예, 그래서 극자외선 장비에서 사용되는 PR이기 때문에 예. 메모리 반도체에는 영향이 좀 가지 않고 당장은 예. 이제 삼성이 TSMC를 넘어서겠다고 하는 그 파운더리 사업에 로직 공정이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잠깐만요. 네. 저희가 이게 단어가 여러 가지가 막 나오고 네네.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데 네.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 최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네네. 포토레지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 메모리와 비메모리 중에 예. 비메모리가 훨씬 더 최첨단 미세 공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EUV 공장을 지금 열심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사용되는 PR이었던 거예요. 전략 물자로 예, 예. 이렇게 나온 게. 그래서 제가 이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양날개를 다는 것을 정밀 타격했다라고 제가 일본이 일본이 그렇게 언론에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그게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브라가스 같은 경우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나 또 로직 공정이나 다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 브라가스 같은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차라든지 또 국산화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발표가 난 이후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체 국가도 찾고 있고 또 뭐 다른 분야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도 뭐 지원해 주겠다, 뭐 우리 거 수출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 석 달 정도는 우리가 보유 물량이 좀 있대더라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인 산업의 영향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세 가지 전략 물자 규제에 있어서 이제 지금 나온 포토레지스트, 그러니까 미세 공정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는 사실상 국산화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포토레지스트 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변화도 되고 지금 바로 테스트하면 뭐 퀄에 6개월 걸리더라도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또한 고순도 불화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테스트와 또 퀄리피케이션이라고 이게 이 품질에 문제 없는지 또 수율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도 확인해야 해봐야 될 되고. 거고요. 그래서 당장 그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한 2-3개월 정도의 물량이 있다고 해요.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문제는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그러니까 기업은 보통 길게는 10년,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로 이 포캐스트,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물량이 쓰일 것인지에 대한 포캐스트를 다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유저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공이 어려워지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에서 특히 이제 삼성이나 SK에서 개발된 반도체를 우리가 쓰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죠. 장기화가 된다면. 그런 것이 문제고 이제 장기화되면 결국은 중국이나 대만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고 특히 일본에 있는 마이크론이나 도시바와 같은 회사들이 또 우리 반도체가 헌데 그 일본에도 많이 가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독보적인 우리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도 선뜻 그렇게 행하리라고는 전망 못했을 것 같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악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영악하다, 이게, 일본이 당장 영악하게. 메모리 산업에서 엄청난 영향을 우리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메모리 분야에서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비메모리 분야에서 이제 영향을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더 네.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죠. 그 미래 산업에 대한 불투명이 이제 현실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드러난 불확실성은 또 위기가 아니라는 얘기도 제가 좀 네, 들은 바가 맞습니다. 좀 네,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는지 또 마련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아까 그 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체, 특히 네. 삼성에서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네. 파운드리 사업에서만 우선 사용되고 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 최대한 네. 사실은 아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런도 많이 돌리고 보통은 네.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런들도 돌려서 공정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딱 필요한 공정 진행에 PR을 쓰고 있고 예. 그리고 최대한 지금 이제 일본이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최대한 수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보내고 이제 확보를 하려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 지난번에 7월 초에 일본이 수출 규제 그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했던 것이요. 그게 이제 뭐 검수라든가 뭐 점검이라든가 확인 같은 거 없이 그냥 그동안은 그냥 지속적으로 해주다가 그 이후부터 자기들이 좀 개입해 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그 이후에는 우리가 수입한 게 없어요? 지금 한 달 넘었지 않습니까? 7월 예. 4일 날 실시가 되고 나서 예. 한 달간 전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니멈 90일 걸린다고 하니까요. 예. 최대 90일 이후부터는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 네. 그리고 만약에 건건이 심사해서 수출을 하겠다라고 할지라도 네. 우리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을 하고 수입 요청을 하면 막 그거는 안 줄 수는 없을 거거든요. 예. 예, 그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또 전 세계적으로 또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알리면서 네. 이런 부당성을 좀 더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전문가십니다.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또 여기에 예상되는 우리 산업계 파장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전에 이제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았고 또 그쪽에 안정적인 어떤 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국산화를 하지 않아도 됐던 품목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특히 그 세 가지 품목이라든가 국산화가 힘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예. 우리가 총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총알까지 만들어 가지고 싸우면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특히 반도체 산업은 워낙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예. 그때 필요한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예. 초고순도의 어떤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개발해서 우리 거를 쓰겠다라고 그걸 기다려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했었어야 하는 일은 정말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국산화를 위해서 과학 정책도 제대로 폈어야 되고 네. 인재도 개발했었어야 되고 또 재원도 거기 투여를 했어야 되고 축적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회가 예. 위기이자 또 예. 다른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왜 국산화를 안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 국산화를 하더라도요. 예. 우리 기업만 쓴다 그러면 그 투여된 재원 그리고 단가가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만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쓰는 그 반도체 단가가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세계적으로 경쟁력도 떨어지겠군요. 확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저희가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TV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소재 분야의 국산화도 국내 대기업의 수요만을 바라보고 할 것이 아니라 네. 결국은 글로벌 첨단 세계 기업들이 쓰고자 하는 앞다투어 쓰고자 하는 그런 기술력과
또 그런 소재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역으로 본다 그러면 이번에 또 일본 가서도 또 관련자들도 만나고 오셨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소재를 수출했던 일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업들 타격이 엄청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어제 삼성 없이 우리가 어떻게 견디나라는 네. 그런 비슷한 그 언론의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미세 공정에 쓰는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TSMC, 대만의 TSMC와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 두 군데서밖에 안 쓸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보다는 또 삼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미세 공정이 오히려 TSMC보다 훨씬 더 또 대만 앞서가고 거보다 있습니다. 앞서 있었고. 네, 앞서 있기 때문에 그 포토레지스트의 개발도 삼성하고 아마 많이 됐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삼성에서 그를 수출을 못하게 하고 삼성에서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일본의 미래 산업도 타격이 엄청나게 크게 된 거죠. 네. 예, 그 수요처가 삼성 이외에 또 다변화도 거기도 해야 될 텐데 그런 제조 기술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 일본 자국 내 그렇습니다. 위기까지도 지금 드러내놓고 있으면서도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거를 지금 강행한 건데. 한편으로 또 말씀드리면 그 소재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하고 함께 어찌 보면 우리가 또 소재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도 소재로 인해서 정말 함께 발전해 온 정말 그 동맹 관계입니다. 그것을 정치권에서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지금 여쭐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네.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슈가 생길 때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이제 기업은 기업대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지원해줘야 될 대책은 어떤 겁니까? 우선은 그 외교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일본과 윈윈하는 방법을 일단 외교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당장 이렇게 서로 수출에 문제가 있고 수입에 문제가 있고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결국은 한일 양국 간에 피해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당정청이 함께 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예산 투여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치밀하게 그냥 사막에 이렇게 물붓기처럼 돼서는 안 되고 치밀하게 조사하고 계획해서 정말 단기 장기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과학 기술에 대한 중요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저는 또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번 일본의 규제 조치 등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직후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에 이어